2018년 기준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1%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43.4%입니다. 먼저 소득을 중심으로 세대별로 노인들을 나누고 그를 이용해서 노인 빈곤율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의 노인 빈곤율은 40% 이상인데 비해 1950년대생의 경우 빈곤율이 30% 이하로 두 세대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고령층 사이에서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빈곤 정도가 더 심각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에서 관찰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연령대별로 노인 빈곤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에 대한 원인은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이 고령층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노인 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아도 이제 65세에서 74세 빈곤율 같은 경우는 2016년 33.9%에서 2021년 27.6%로 30% 이하입니다. 반면에 75세 이상의 빈곤율은 여전히 50%대 이상으로 두 연령대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빈곤율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만으로는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산을 소득과 함께 고려하여서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고령층의 소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표적인 공적 이전 소득이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서 199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게 고령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고 연금 수급이 적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령층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활용하여서 노후 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80% 이상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산을 소득화하여서 이제 노인 빈곤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자산 소득화 방법으로는 포괄소득화와 연금화를 고려하였습니다. 포괄소득은 이 개념 자체가 어떤 실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귀속 임대료와 같은 암묵적인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임대료는 실제 지불되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불되지 않는 만큼 사실은 소비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암묵적 소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소득은 이와 같이 현재 고령층의 자산 상황을 반영해서 경제적인 상황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연금화는 순자산을 연금화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지급금을 소득에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을 소득화해서 노인 빈곤율을 계산하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포괄소득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을 계산해 보면은 매년 7에서 8%포인트 정도 노인 빈곤율이 감소하게 되고요. 연금화를 했을 때는 매년 14에서 16%포인트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저소득 저자산 유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들은 포괄소득으로도 빈곤하고 처분가능 소득으로 빈곤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소득 저자산 유형의 비율의 경우 2016년 33.8%에서 2021년 27.7%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리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인데요. 일단 자산을 활용했을 때도 최고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시에 빈곤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자산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세대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저소득 저자산 유형의 비율에 대해서도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더 취약계층 비율이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 간 빈곤 수준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적 이전 체제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7은 이제 각 출생 코호트별 생애 경험한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1945년생의 경우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약 $600 정도였는데 1950년생은 $1,700입니다. 5년 사이에 경제가 3배 정도 뛰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199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이전 세대일수록 가입 기간이 짧고 수급 금액이 적어서 안정적인 소득 흐름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인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층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를 유지할 시에 이제 고령층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과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어 가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재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 한정해서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 더 이 기초연금의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공적 이전 소득 지원 시 이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